기술 전문 용어를 동원하여 상대의 길을 죽여라. 전문 용어를 통한 현혹, 즉 길고 어려운 말로 상대를 압도하는 기법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설득 조작 수단이 될 수 있다. 마치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 틀어박힌 과학자가 내놓는 의견이 절대적 진리인 양 포장되는 것처럼 전문 용어 역시 비슷한 효과를 일으킨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과학은 객관적이며 타당하다는 믿음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에 이 믿음을 교묘히 이용해 현혹시키는 것이 바로 전문 용어 오류다. 어려운 용어나 난해한 학술적 표현을 쓰면 사람들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먼저 겁부터 먹는 경향이 생긴다. 실제로는 사람이 왜 일을 싫어하는가 혹은 평범한 자투리 시간에 무얼 하는가 같은 단순한 이론임에도 이것을 역동적 비가역 프로세스의 심리사회적 함의 따위로 부풀려 발표하면 훨씬 대단해 보인다. 어떤 견해가 과학적 권위를 얻으려면 그 내용이 아니라 표현의 그럴듯함이 중요한 것이다. 이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대중이 저건 전문가들의 논문에서나 나올 법한 어휘군, 우리와는 수준이 달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장치다. 물론 과학 자체가 우리에게 준 혜택은 적지 않다. 우리는 전기 전자기술에서부터 의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지대한 영향력 아래 살고 있고 이런 영향력이 우리의 생활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학의 권위를 활용 혹은 남용하여 본질적으로 과학과 무관한 주장을 마치 공인된 연구 결과처럼 포장하려는 시도다. 예컨대 심리학이나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이른바 인문사회과학 영역에서 물론 어느 정도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물리학이나 화학만큼의 엄밀함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과학이라는 말을 붙이거나 수학적 통계적 기법을 과도하게 차용하여 일반인에게는 지나치게 복잡한 전문 용어를 구사함으로써 그 주장이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보이게 만들곤 한다. 이 전문용어 오류가 가장 강하게 발휘되는 사례는 내용을 쉽게 설명했을 때 명백해질 허점을 은폐할 때다. 가령 의욕상실 증후군은 동료 집단의 압박에 의해 지속되지만 성취 지향적인 교육 환경에서는 예외다 라는 문장은 사실 사람들끼리 서로 영향을 미쳐서 귀찮으면 나도 안 한다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을 굳이 학술적으로 포장함으로써 반박하기 어려운 학문적 권위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간단히 사람들이 오후에 시내로 가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 바람에 교통 흐름이 변했다라는 사실조차 응집된 승객 집단이 중심부로 에워싸는 집단층으로 이동했다는 식의 보고서 문장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 실체적으로는 특별할 것 없는 현상을 무언가 거창한 이론을 갖춰놓은 듯 설명할 때 일반 대중은 그 전문가적 서술에 주눅들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 누군가 그건 그냥 밥 먹으러 간 거 아니냐고 묻더라도 이렇게 복잡하고 섬세한 모델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가라는 식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런 언어 사용은 사실 과학 연구 분야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는다. 제대로 된 과학이라면 남에게 연구 결과를 전달할 때 가급적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기본이다. 실험 결과를 숨기거나 복잡한 수식만 남발해서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일은 나쁜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속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특정 이익 집단이나 개인이 의도적으로 학술 논문이나 보고서를 장황하고 복잡한 전문 용어로 가득 채운다면 상대방의 반문이나 비판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해볼 만하다.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까? 학계 외부에서는 어려운 말을 쓰면 뭔가 있어 보인다는 심리적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사람들은 전문가는 자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 마련이고 그 격차가 클수록 전문가다움을 인정하기도 한다. 즉 대중의 무의식 속에는 전문 분야는 원래 어렵고 거기에 무지한 내가 비전문가라는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복잡한 용어를 내세우는 사람은 상대에게 넌 잘 모를 테니 내 말을 신뢰해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다. 거기에 하얀 가운, 연구실 사진, 권위 있는 기관 이름까지 더하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표현 수단이 난해해진다고 해서 그 내용의 타당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핵심은 대단하지 않은데 언어만 화려하다면 그것은 독자를 현혹시키려는 목적의 왜곡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이 같은 수사를 목격해왔다. 논쟁이 불거지면 심대한 구조적 문제의 총체적 난국이니 거시적 관점에서의 상호 역학작용이니 하는 구호를 펴고는 정작 구체적 대안이나 분명한 결론은 내놓지 않는다. 거기에 한껏 과학적 용어를 가미해 놓으면 반박하려던 사람도 쉽게 기가 죽어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오류를 피할 수 있을까? 첫째, 무엇보다 용어 자체가 아닌 내용에 집중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복잡한 학술 표현이나 통계에 부딪히면 결국 이 주장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통계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산출됐는가? 와 같은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한다. 둘째, 가능하다면 직관적, 일상적 언어로 해석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스스로 쉬운 말로 바꿔 생각해보는 노력도 중요하다. 내용이 튼튼하다면 쉬운 말로 표현해도 설득력이 유지되기 마련이다. 셋째, 그럴듯한 전문 용어 뒤에 숨겨진 빈약한 논리가 없는지 혹은 정말로 실험적 증거나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물론 모든 전문 용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대상을 정확히 지칭하고 맥락을 오해 없이 전달하기 위해 어휘가 전문화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용어를 하나의 언어적 장벽으로 악용할 때 생긴다. 본질을 감추고 근거 없이 권위를 내세우며 비판이나 반론을 막으려고 용어를 남발하는 상황이야말로 전문 용어를 통한 현혹의 전형적 모습이다. 결국 과학과 전문성의 가치가 살아있으려면 그 어려운 개념을 얼마나 명쾌하게 풀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진짜 실력자는 어려운 내용을 더욱 편기하게 설명하는 법을 알고 있다. 상반되게도 포장을 위해 어려운 말을 거침없이 내세우는 이들은 실상 내용이 빈약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정보가 넘치는 시대, 우리는 매일 뉴스를 읽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말을 접한다. 이때 그 말이 진짜인지 혹은 오직 우리의 길을 죽이고자 하는 허장성세인지를 구별해내기 위해선 전문 용어를 통한 현혹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하얀 가운에 얼룩 한 점 없다고 해서 그 가운 안의 내용마저 진실로 가득 차 있다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태도일 수 있다. 심오하게 들려도 곰곰이 따져보면 시내 나가 밥 먹고 돌아오는 것처럼 간단한 사실을 거치장한 말일 수도 있음을 잊지 말자. 그리고 언제든 그게 무슨 뜻인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 한마디가 난해한 가운 뒤에 감춰진 허점을 밝혀낼 열쇠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